뭐 별거 없었잖아요 사실. 외국인 선물의 의외성 때문에 장중에 1조나 사버려야 된다 보니까 시장은 다소 시간을 벌었다. 그 시간을 벌었다 함은 투자자분들이 다시 2,900 갈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주 부러질까봐 걱정돼서 내가 다시 매도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번 의외성이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주식은 어떻게 이렇게 잘 타이밍 맞춰가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사셨을 것 같아요. 단가 낮춘다고 물타기. 근데 원래 물타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만큼 빠졌게 되면 그 절반까지는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부담 없이 또 살 좀 많아요. 강세장인데 뭐 이거만 있겠습니까? 주식을 하고 시황이 항상 맞추면은 기대를 안 하죠. 그리고 뭐 너무나도 안 좋을 때 혹시라도 하는 건 이유는 항상 의외성 때문에 합니다. 시장은. 그것이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예측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8시에 삼성전자 실적 안 좋게 나왔고 밤사이에 트럼프 갑자기 25% 얘기하고, 근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어제도 살짝 플러스가 나올랑 요 정도 수준인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너무 아팠던 거죠. 주도주들이 다 부러지고. 그래서 시장이 돌릴 만하진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어느 누가 다 조정이라 그러던데 요즘. 그쵸? 물론 썸네일이 시장이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예, 썸네일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뭔가 시장이 3,050, 3,000이든 3,000으로 가까워오면은 그 갭 상승한 거기가 매운데요 또.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3,100이 넘는다고 하고, 일단 그거가 지난주부터 반복되는 중인데 외국인 선물의 의외성 때문에 뭐 별거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외국인 장중에 1조나 사버려야 된다 보니까 그 의외성 때문에 시장은 다소 시간을 벌었다. 그 시간을 벌었다 함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시 2,900 갈까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주 부러질까봐 걱정돼서 내가 다시 매도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는 어제 아침의 NXT 같은 시간이죠. 어제 NXT 많이 던지던데, 그죠? 이런 식의 그런 시간 좀 번 의외성이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도 마찬가지 총평으로 여쭤볼게요. 오늘의 총평. 주식도 타이밍인데요. 네, 타이밍이 오늘 더럽네요. 어떤 면에서요?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비 많이 왔죠. 와, 여기 쫄딱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쫄딱 젖었어요. 네, 그래서 와, 그 우산이 뚫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 뒷문 앞에 딱 왔더니 비가 그치네요. 네. 이것도 타이밍입니다. 시장은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 반등이 되게 반갑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반갑던데 사실. 그럼요. 엄청 반갑죠. 엄청 반가웠어요 저는. 저는 비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지금요. 기분이 지금 아니 뭐 반등 비를 다 맞으시고 비를 안 맞으시고 주식이 빠지는 게 좋으세요? 비를 왕창 맞고 주가 오르는 게 좋으세요? 옷 벗을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비 얘기는. 네. 그래요. 그래서 저 네. 오면서 든 생각이, 야, 그래도 주식은 어떻게 이렇게 잘 타이밍 맞춰가는데 자연의 섭리 앞에서 여기까지 참 이제 아유, 가수로 좀 큰 뜻의 비유를 해주신 것을 저희가 또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생쥐꼴로 지금 네, 있는. 어쨌든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장이 뭐 아까 우리 부장님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벤트는 뭐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근데 딱 정부의 뉘앙스가 주식 좀 하세요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주식 좀 이때 아니면 언제 주식하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희가 거기다 그냥 이제 좀 올랐다고 뭐 주말 사이에 뭐 우리 부장님 얘기했을 때 저한테도 계속 떠요. 뭐 무슨 뭐 조방원 끝났다, 예, 뭐 무슨 시장 본격적인 조정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주된 흐름을 가져갈 거는 그런 쪽이 맞잖아요. 또 저희 끝나고 나니까 바로 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상법 개정 2탄. 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가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그거 네. 또 이렇게 쫙 그러니까 끝나고 좀 이제 직장인들 이제 퇴근하시고 할 때 이때 좀 주식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쭉 푸는 거 보니까 오늘 또 시간에 NX 트레이드에서도 뭐 증권 지주사 또 쭉쭉쭉 움직이더라고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이렇게 쭉 움직이고.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주사 관련된 ETF가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거 말고 와, 진짜 지금 놀란 게 예. 저는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ETF를 언급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한 2년, 3년째 하는데 아 그래요? 이런 어떤 ETF들을 좀 사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예, 예. 거기서는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오늘 업종 이제 갖고 오신 거 이제 볼 건데 네. 거기에 또 사실 지주사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네. 뭐 구리 ETF나 뭐 이제 커버드 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 드렸었어요. 제 나름대로. 아니 근데 어떤 특정 업종에 예, 대한 예, 거는 예. 주로 종목을 하라고 하시지 ETF를 하지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 못하겠으면은 그거라도 따라가서 시장을 좀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냥 얘기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예. 네.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축축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예. 네. 네. 우리 부장님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미국에 상장된 우리나라 ETF가 있거든요. 그게 3%가 넘게 사실 빠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관세 이슈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심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뭐였을까? 왜냐하면 그 요인을 알면 앞으로 그게 지속되면 주가 가는 거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3주의 시간을 번 거죠. 8월 초까지. 관세 기간이 좀 더 아. 붙어서. 주식을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는 만기가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지난주 쳐다봤을 때 상법 개정까지 끝났다 칠게요. 목요일 날이죠. 그런데 막상 화요일 날에 있을 그 만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일부 포지션을 덜고 현금을 만들든지 혹은 좀 편한 섹터로 옮겨야 됐었는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으로 이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외인 기관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좀 팔고 좀 싼 거 혹은 마음 편한 거를 담았겠죠. 어찌됐든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미국장 빠졌고 우리 야간 선물이 0.59% 마이너스였어요. 일어났을 때. 그러면 러프하게 하더라도 한 15포인트 정도 20포인트 사이는 일반 빠졌다가 이벤트 보니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4주 6천억 나왔다 치더라도 그거 빠지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이틀 동안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이미. 그러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올랐으면 빠졌을 거고 미리 이틀 동안 빠졌으니까 빠졌다가 이 정도면 개파락 나왔으면 매울 것 같아 라는 게 개인적인 취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세게 했을지는 아마도 3주간에 있을 우리 협상에 대한 일부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2700이다, 2500이다 이러면은 지수 50포인트까지 안 올랐을 것 같아요. 빠졌을 수도 있죠. 네, 오히려 반대로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이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약간 그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오늘 은행주나 금융주 올라가는 거 보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세요? 저는 한 20-30%? 어. 예, 그렇게 반영 안 됐죠 아직은. 오늘은 저 PBR 간 거죠. 은행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저 PBR이죠. 0.56이니까 지금. 여전히 네. 뭐 증권준 100 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네, 네. 이게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반영의 척도가 반영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저희 현장의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 사주세요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은행주. 아직도 없습니다. 아마 은행주는 작년에 갔을 때도 없었고요. 오늘 장중에 그거 나왔죠. 그 새로운 밸류업을 정부에 추진할 수가 있다. 부스트업이라는 표현으로 부스트업이라고 바꾸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 안에 자세히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데자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만난 거죠. 만났는데 오늘 시장 잠깐 얘기 드리자면 원래는 저희가 시작할 때 하이닉스 4% 올랐어요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주가 아니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시장 주 자체도. 뭐 어제까지는 시장에 빠질 때 거래대금도 줄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는 오늘도 역시 상법 개정 제2탄이든 혹은 그 계속 정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시작해서 나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기사가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예, 하긴 해요.
지난주 목금 넘으면 시장에 가장 많이 있었던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런 스탠스 때문에 좀 그게 무슨 얘기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나름 진지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주식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합니다. 네. 주식을 좋아하는. 네. 네. 대표님은 시장이 버텨주는 요소 지금 부장님이 분석해 주시는 거에 다 동의하시는지 별개로 또 지금 요소로 파악하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요소수는 네. 디젤 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네. 예, 예.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우, 월요일은 뭐 훅 던지면은 그 싸늘한 눈빛 때문에 제가 못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화요일에 요즘에 제가 다 내일 받아주고 제가 계셔. 내일 왜냐면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우, 미리 그래서 준비하고 우리 있습니다. 받는 예. 담당이세요. 네. 요즘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억누르고 예, 그러면 주식적으로 계속 오게 하면서 이렇게 푸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전통 부자들은 네. 예, 부동산에서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여전히 그쪽으로 가고 있고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구성을 봤을 때 자산의 한 70%가 다 부동산에 네. 갖고 있는 분들이고 지금 조금만 한 뭐 3, 4년만 버티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네.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콧방귀도 잘 안 끼리실 겁니다. 단 언제 움직이냐면은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갑자기 이제 뭐 나는 이거 꽉 쥐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주변 친구가 야 내가 월세 받은 거 가지고 뭐 하다가 주식을 했더니 야 주식도 이렇게 많이 오르네? 라는 거를 알고 보고 느끼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잠깐만 이제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레벨업 된 다음일 겁니다. 요 다음에 정부가 주장하는 예를 들어 뭐 그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자사주도 하고 네.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세제를 바꿔서 조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약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그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들마저도 이제 움직이는 쪽으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산 구조상으로 딱 보게 되면 연세가 좀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돼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상속 관련된 것도 이제 또 바꾼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과거만큼은 아니라 좀 유리해지고, 그러게 되면 어차피 내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뭐 물론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돈 뺏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활용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현금 쪽으로 가져가면서 예, 그걸 좀더 여유 있게 쓰고. 그렇죠. 집을 예. 쓸 수는 없으니까요. 고구에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노인 빈곤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고구에 가기 전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되게 낮아요. 맞아요. 네, 자산만 갖고 있지. 그치. 그럼 그게 요거를 제대로 잘 못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게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풀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바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성공시키게 되면 제가 보기 이번 정부는 되게 성공한 거로 봐야 돼요. 그렇죠. 자산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지. 네, 인식도 바뀌었다는 얘기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거는 저희 그러면 이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주주분들이 빠져나갈 국리를 이제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편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구해봐. 이렇게 되면 또 똑똑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막 마련할 텐데 그러지 말고 이제 주식의 시대만큼 그 정도로 같이 동참해서 가치를 올리는 과정들이 좀 됐으면 좋겠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 가지고 연구해서 그런 것 좀 툭툭 나왔을 때 또 아마 그런 거 나오게 되면 또 추가 제재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개정이 나오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냥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저희도 언제까지 PBR 뭐 한 배, 1.1배가 주가 고점이고 이거 따져야 될 거겠습니까? 좀 제 생에 PBR 1.5배 가는 것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500쯤 되는데 너무 훌륭하네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러면 웃으면서 비 맞고 다니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장이 버틴 이유는 뭔데요, 대표님? 오늘 시장이 버틴 이유요? 뭐 그냥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외국인들 선물 매수죠. 그렇지. 근데 선물 매수에 비해서 주식을 별로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선물 매수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한 열흘 정도쯤에 선물 매도가 꽉 찼었어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꽉 찼는데 그러면 이게 밑으로 밀어버리면서 그러니까 주식까지 팔아버리게 되면 선물 매도가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그걸 나오느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어제도 그런 얘기 있었었는데 3중 바닥이냐 3중 천정을 뚫러 가느냐 여기서 고비가 있다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안 뚫어 하고 이거를 좀 전환시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는 바뀌어지겠죠. 근데 아쉬운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아직 전자 얘기 빨리 해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예. 지금 바로 다음인데 오늘 장표를 안 봤잖아요. 가져오신 장표를. 저거는
가야죠. 전자로 가야죠. 가시죠. 전자로. 그래도 준비해 오셨는데 그런가요? 간단히라도 간단하게?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볼거 간단히 가고 전자로 가시죠. 네. 전자는 우리 부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강세업종 보게 되면은 뭐 금융 다 올랐죠, 뭐. 네, 다 올랐고 네. 보험 쪽이 조금 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좀 길게 보게 되면 보험 쪽이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동양이 우리로 넘어가죠. 뭐 동양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배당 좀 재산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강과는 이제 LNG 이쪽들이 진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맘먹고 LNG 밀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왜냐면 LNG 선 발주가 안 나오고 뭐 좀 막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좀 많이 처진 것 같아서 그거 변화가 나오는 거 물론 알래스카 LNG로 움직였지만은 나올 수 있는 기반들은 돼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LNG 쪽에서 뭐 이번에 살짝 수주 문의 받았던 삼성중공업 오늘 확실히 양매수 그렇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만 움직여도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네. 그걸 못 해주다 보니 그러니까 조선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만 조금씩 보인다. 그냥 끝. 어제 말씀 다 드렸으니까 다시 보기.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그렇죠.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와야 될 것 같고 골프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골프가 뭐 무슨 성공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거 너무 작다 섹터한데 저거.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예.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네. 네, 건설 쪽도 살짝 움직이고 카진 요즘에 보니까 이쪽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들이 성수기다라고 그래서 다들 종목들이 저 위쪽으로 네. 툭툭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약세는 조금 강했을 그동안 좋았던 거. 그렇습니다. 요것은 좀 약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장표하시기 전에 네. 네. 부장님은 삼성전자 감상 또는 총평 내지는 4.6조에도 주가가 요거밖에 안 빠진 이유 요렇게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움직이게 했으면 장중에 쳐다보고 왜 그런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지. 오늘은 솔직히 안 봤어요 삼성전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제 네. 시총이 전체 한 12%까지 내려와가지고 옛날 같은 영향력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는 같은 표현인데요. 시장에서 어떤 식의 영향력을 미치느냐 했을 때는 봐야죠 당연히. 그런데 아침에 봐서 4조 6천억 이유는 이거는 허무맹랑했고요 사실.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저희가 5조 후반 때까지는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4조 때 한 방에 이런 식으로 하기 놀랐는데 막상 일부 뭐 대표님께 말씀하시겠지만은 일회성 비용이라는 반영을 했다. 조단위의 비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분기가 기대될 만하죠. 그런데 다음 분기에 기대되는 건 매 분기마다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수준 싼 주식이고 여전히 좋은 주식인 건 맞으나 다음 분기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좀 플러스 알파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 목표가를 올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근데 목표가 증권사가 아마 오늘 나오고 난 제 기억을 한 3군데 정도 나온 것 왜냐면 아직 같은데. 완벽히 실적이 안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바꾸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올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 안 보였고요, 사실. 근데 내용을 뜯어 보면은 한두 군데는 좋은 주식이나 다음 분기는 뭐 특별한 모멘텀이라 이런 것들이 덜 보일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단서 조항도 좀 써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서 표현을 하자면은 HBM이 될 때까지라든지 혹은 증익을 시킬 만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라든지 그때 내가 올려 잡겠다라고 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그렇게. 예. 단서 조항이 포인트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목표가 예. 자체를 올렸다. 그러니까 그 일회성 비용이 아마 HBM 관련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좀 해결되는지 그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 보유 중이시죠? 아,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역사가 깁니다.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덜 신랄하게 말씀드리려고요. 그냥 신랄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라면요? 네, 죄송합니다. 이미 너덜너덜한 상태라 몇 년간에 못 받을 걸쳐서 정도였습니다. 네. 예.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박하게 얘기했더니 쟤는 원래 삼성전자 싫어해 이렇게 아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예, 그래서 아니죠.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만 있는 대로. 말씀을 네. 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일단 실적 안 좋은 거 알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빅베스다라고 치게 되면 한번 일회성 비용 한번 팍 털고 다음 기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8조 대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건설 네 작년에 빅베스를 한번 확 털어버리고 무슨 조 단위로 적자가 나버리고 그때부터 딱 돌아갔을 때 이게 정확하게는 건설업황 때문에 갔습니까? 원자력 때문에 갔습니까? 원전 때문에 갔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빅베스 다음에는 주가는 항상 꿈을 끌어올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아 맞다. 자 다 털었고 이제부터는 뭔가 돌아가겠네라고 봅니다. 자 삼성에게는 HBM이죠. 오로지. 근데 그것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위원님. 네.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속 왜 간다 만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좀 그래요. 이제 좀 그렇죠. 약간 식상한 감도 좀 있고 뭔가 네. 신선한 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선한 걸 하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음. 첫 번째 자사주 매입도 어. 9월달, 10월달까지 그렇죠. 한 3조 소가. 예, 3조 때 매입한다라고 해서 5,580만 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꽤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할 때 왜 작년에도 저희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자사주 매입 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그런 관점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와 이젠 매수하다 보니까 주가가 긍정이 될 거야 라고 봤던 적이 조금 좀 없었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너무 기대는 못하겠다라는 쪽들. 두 번째는 오늘 또 M&A를 발표했어요. 네, M&A를 발표했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그냥 헬스케어 모드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네, 미국 그렇던데. 병원과 뭐 앱과 연결해가지고 무슨 당뇨 뭐 이런 쪽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을 회사가 보니까 너무 커 삼성전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도 아유 이런 때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걸 뭘 좀 모멘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라고 봐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내년이에요. 삼성전자 내년. 일단 자꾸 저는 삼성전자 이제 두 개 HBM하고 파운드리를 많이 네. 이번에도 거기서 적자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테일러 공장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여기서 돌아가서 이제 수율을 얼마나 잡는데 지금 얘기는 뭐 60% 이상 70%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고객들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TSMC만 바라고 있던 거 당연히 세컨 벤저 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적자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커져요. 감가상각비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그러면 다시 주춤했다가 공장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뭐 최종 라인업까지 해서 이제 계속 푸시하면서 이제 건설을 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그러면은 뭔가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밴더를 그렇게 잡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데 그 만약에 아주 긍정적으로 볼게요. 우리 승희 아나운서를 위해서 예 아주 약간 장밋빛. 저만 쳐다보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이제 승희 아니요, 아나운서 같다. 있는 대로 예, 말씀해 주세요. 아주 장밋빛을 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대건설과 같은 시나리오. 네, 그동안 그렇게 원래 좀 잘하고 있었어요. 원전 쪽 하고 있었고 경력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원전 시대가 원전 왔다. 30년 4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나 이거 잘하는데 하면서 그게 쭉 끌어올렸던 것처럼 파운드리 우리도 지금까지 메모리 하다가 파운드리로 뭔가 좀 성과 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고객들도 쭉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밸류가 1도 없습니다. 마이너스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죠. 예.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예. 그게 붙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10만 전자 넘어갑니다. 당연히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뭘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파운드리에서 좀 성과내서 저희도 삼성전자가 요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넘어가면 지수 얼마가 될까요? 4천은 일단 가는 거죠. 기본이죠. 네. 혼자만 가도 기본이죠. 그럼요. 네. 그런 거기다 나머지 종목들까지 쫙 끌어간다 그러면 코스피 5,000위원회 이름 바꿔야 돼요. 약간 장밋빛 전망만 하시니까 암흑 이제 좀 전망도 한번 이제 해주세요. 세대로 얘기해 주시죠. 네, 2분기가 실적과 얼마나 함께. 나빴는지 빨리 얘기해 네. 주십시오. 네. 그래서 현실을 보겠습니다. 직시하시죠, 우리. 네, 그럼요. 하기 싫은데요. 말해주세요. 장밋빛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흑장밋빛으로 가시죠. 네. 자, 너무 요건 제가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네, 그래서 갑자기 주주로서 갑자기 울컥. 네. 진행자의 본분으로 실적 보겠습니다. 네, 극과 극이 이제 비교 체험 예. 극과 극이 나옵니다. 너무 지금부터. 좋아요. 예. 네. 반도체가 4천억이면은 좀 너무했잖아요, 이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HBM이 여기 재고 평가 손 요거 그러니까 재고 때문에 갖고 있는 부담을 그대로 반영시켰다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여기죠. 영업 손실이 2조 원대 추정하고 있대요. 예, 그렇죠. 더 1조 6천억, 8천억까지가 다 좀 더 커집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랜드도 적자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별로였고 그다음에 선방은 스마트폰이 했다. 이거 저희 안 쳐줘요. 죄송하지만 삼성자 그렇죠. 가지고 스마트폰 뭐해서 성과나 이거 별로 안 쳐줘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내일이죠. 또 갤럭시 G 폴드 7? 세븐. 7인가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다는 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별로 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 사고 싶더라고요. 이번 거는 제가 폴드를 산다 하다가 이번 거는 무게가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드 좋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보고 예 그런 쪽이고 디스플레이 선박같은 이것도 한국이 OLED TV 1위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이건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전은 예 관세 여파 이것도 다 입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선박은 했는데 그렇게 뭐 확 드러나진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공급 요게 이제 첫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 성수기 진입이라고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엑시노스 우리 브랜드 가지고 갖다 써서 밀어보겠다. 이건 이제 보여주겠다. 예, 우리 브랜드 가지고 딱 하다 보니 옛날엔 이거 하다 막 전장용까지 가서 막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해서 뭔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뭐 얘기 나오면 뭐 테슬라 우리가 잡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게 되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거 이제 내년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요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예, 다 선방했는데 반도체 쇼크. 그래서 HBM 파운드리 여기서 딱 두 개를 찝지 않았습니까? 경쟁사와의 격차 확. 여기서 경쟁사는 HBM은 하이닉스, 파운드리는 TSMC. 네, 격차 확대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3분기는 회복 가능성이 존재하나 하반기 낙관론은 제한적.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돌아서긴 그러니까 4조 때는 이제 안 나온다 영업이. 그건 좀 심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죠. 공강압정 심상 이런 건데 제가 옛날에 배우던 고등학교 때. 거의 카트 나오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가 그 정도로는 더 부정적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낙관론을 크게 갖느냐 아직은 예, 그렇다란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요게 확인이 안 되게 되면은 지수에 끌려갑니다. 지수를 끌고 못 갑니다. 거기에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쪽들은 요거 두 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다음 거 하기 전에 요거 여쭤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4.6조가 났잖아요. 그럼 이대로 나면은 그럼 안 되겠지만 혹시 나면 20조쯤 나는 거거든요. 1년에. 그럼 지금 시총이 400조에 우선주가 합치면 그럼 PR이 20배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원래 시클리컬한 종목이니까 고 PR에 사는 게 맞다라는 논리로 치면 오히려 저점일 수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는 200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영업이익이 진짜 50조가 나면 순이익이 40조가 넘게 나니까 PR이 5배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HBM을 파니까 시클리컬하지 않고 그럼 얘도 또 싼 거고 이러면 결국 반도체가 둘 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약간 옛날식 사고를 지금하고 뭉쳐갖고 딱 봤을 때 그 사고의 전제가 있죠. 네. 성장하는 주식이라면. 그럼 삼성전자는 시클리컬 상으로 저점이 아닌 것 같다. 성장하는 주식이라면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야죠. 네. 그럼 그 사이클도 있고. 예, 그럼 예. 삼성전자 지금 사야죠. 그러면. 네. 그런데 아니다. 삼성전자는 뭐 성장 잘 하고 하고 믿고 싶어요. 네. 말도 더듬는데 잘하셔야 돼요. 예, 아니, 믿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수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우리 3조 원대 자사주 매수까지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제가 봤었던 1년 동안의 특징은 뭐냐면 자사주 매수 나오면 거기서 상방을 여는 것보다 하방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수와 삼성전자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덜 빠지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수가 업사이드가 나오려면 삼성전자 한 번씩 프로그램 후두둑 들어와가지고 올려놓고 그 레벨업을 시키는 거 지수 자체를 그런 용도로 보는 거고 이게 지금 4조 원대 5조 원 아마 레포트 내용 아까 말씀 똑같잖아요. 솔직히 대표님이랑 저랑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이거죠. 다음 분기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은데 QOQ 중익이 나오든 뭐든 나오든 좀 조금만 나은 게 보여야 되는데 8조는 안 갈 것 같잖아요. 일단 지금은 5조가 갔든 6조가 갔든
그럼 그거 하나 들어와요. HBM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거가 없이는 좀 뭐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파 이거는요 성장에 대한 뭔가 한 단초를 잡기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옛날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예, 옛날엔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2008년 4분기에 그때요? 예. 리만 사태 때 전자가 적자가 났거든요. 그때 산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먹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성장을 했죠. 2008년도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은 지금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삼성전자를 같이 사는 거 어떨까요?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돌려가세요. 단일 혼날까요? 종목으로는 사지 않겠다. 네. 뭐 알겠습니다. 아, 충분히 답변이 됐네요. 네, 근데 저희가 장표를 다 안 봤어요. 그 M&A 관련해서 예.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요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네, 마저 보고 넘어갈게요. 이슈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현금 많다. 예, 100조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M&A 계속 가속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왔던 거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가장 돈 많이 쓴 게 하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9조 2천억 썼고 그다음에 한 몇 년 동안 적절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난데 근데 그렇다고 한 9조 넘게 투자했는데 그에 비해선 영업이익률이 아직 팍 튀어오르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고 그러면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왔던 거 보게 되면 뭐 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돈 쌓아놓고 있는데 뭔가를 하겠다고 뭐 보여주겠다고 계속 공언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카메라 업체 그리고 또 로봇 들어갔고 그러다가 오디오 그러니까 좀 전장과 그 전장 쪽에서 같이 연결돼서 오디오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거기죠 뭐 스마트폰 이제 들어가는 이거까지도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은 아 그래 잘하는구나라고 하다가 최근에 공조기기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좀 금액이 큽니다. 그런 쪽에서 요거를 만약에 성과를 내면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HBM 해주게 되면은 HBM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요것도 공조 있다 보니까 같이 세트로 하게 되면 뭐 싸게 해줄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1 느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오늘 보니까 LG전자도 실적 부진하다 보니까 타겟책이라고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준비 다 돼 있다. 지금 뭐 테스트 받는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부터 빅테크 기업의 그 공조 관련된 네, 쪽들 네. 냉각 시스템 이쪽을 이제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추진 중 이게 뭘까요? 추진은 맨날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 저 마지막 주 젤스 거 보고 바로 요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네. 삼성전자 M&A 하려면 애플이 원래 그 뭐예요? 퍼플렉시티를 그렇죠. 뭐 20조 주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살려면 그렇게 가야지 저런 거는 사실은 삼전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렇게 한 거지 사실은 별로 인수 당한 회사만 레이브 로보틱스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우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낙인 찍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까 은행주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오늘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냈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아까 주가를 보니까 은행주가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게 그렇게까지 월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지만은 시장에서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동반해서 신고가를 강하게 썼기 때문인데 쓴 이유가 저 PBR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기 나왔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이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인 은행주가 갈만하고 플러스 아까 부스트업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까지 그냥 은행주 패키지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과 시장 컬러와 맞춰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위를 어떻게 봐야 되고 아래를 어떻게 봐야 되고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이런 얘기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 했는데 막상 거기서부터 한 50% 더 갔어요. 은행주 입장에 봤을 때 지금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이 깡패고요.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이쪽으로 동인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국내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건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도 실적 나올 텐데 실적도 꾸준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위성이 생기죠. 당위성. 주식을 갖고 있을 당위성.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조방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하면 좀 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신고가 났다고 쫓아잡으면 은행주는 또 물리거든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5일선에 닿던 어제까지는 5일선 차근차근 밟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에 하나고 경기가 나쁘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식의 규제가 들어와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은행업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도 보니까 배드뱅크 막 만들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네. 4천억대 투입을 해서 만들어서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패스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입김이, 그러니까 아마 성장은 멈췄어요. 성장은 한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하는 쪽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같은 이제 또 금리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자꾸 그때 정책적인 대출 금리는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예대 마진이 생겨서 나왔다. 라고 좀 예전 수준의 예대 금리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예대 마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세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대출해주지 마.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금리가 거기서 가산 금리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더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정부가 요구할 겁니다. 이건 어디다 써?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정책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러면은 이들은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지금 배당을 더 할까? 자사주 매입 소각 더 할까?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또 가장 또 큰 메리트로 바뀔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런 쪽하고 지금 오늘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대표적인 또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그쪽으로 푸시 들어가다 보니까 금융 쪽들이 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고배당 쪽들은 다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대표적으로 리츠 회사 같은 경우 그것도 분배금 배당금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리츠 회사들도 지금 부동산이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바운드리에 있는 쪽들 이거 활용하게 되면은 리츠 쪽도 고배당이죠. 네.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고배당을 푸시가 될 수 있을 만한 회사들 이런 것도 또 영역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고배당이니까 당연히 은행주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 해외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찾아보게 되면 조금 좀 해볼 만한 그건 좀 더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짜가야겠죠. 은행이 아닌 쪽에서도 고배당을 찾아보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배당 세제가 이제 뭐 25% 뭐 이렇게 얘기 그냥 가능시 나온 것 같아요. 20% 정도의 뭐 분리가 지금보다 높아지긴 하지만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에 혹 25%? 뭐 20% 이 정도쯤 되게 되면은 아마 수요는 꽤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분리과세 하면은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드는 확 거니까. 줄어들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럼 이제 다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월세를 받느냐, 그렇죠. 이걸로 받느냐.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그렇죠. 나왔을 때 그거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게 안정적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는 또 월세도 막 규제하고 거기다가 세금도 때리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힘듭니다. 부동산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솔직히 네. 건물주가 부러우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래도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거기까지입니다. 끝일까요? 끝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다음 관광 아까 업종 살펴보실 때도 장표에서 봤던 관광 철강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뭐 참여 기대감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오전부터 막 치고 오르는 모습이 보이긴 했거든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대감은 일단 있어서 오르는데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유지될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 생각하세요? LNG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퓨어한 조선주가 들어있는 LNG 섹터와 소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무슨 철관으로 되는 여러 종목들이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제일 셌는데 아까 외국인도 많이 샀죠. 그 이유는 레포트가 두세 개 나왔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아침에 쏟아져 나오는데 아침까지도 대부분 이 레포트를 움직이겠어? 라고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적 관련 내용부터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를 뭐냐면 아까 움직인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오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 플레이만 하자.
사실 안 움직이기도 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두 번 정도 틸만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니까 많이 참전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쉬면 한 달 쉬어요. 좀 지겹게 쉬더라고요. 조선주들은 우리가 종목에 물려서 기다릴 때는 실적이 있으면 좀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소위 작은 종목들에 물려 기다리면은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NG 언제 나와? 당연히 이번에 참여할 거고 계속 요구할 거고 어떻게 이거는 굳이 오늘 아니더라도 당연한 걸 거예요. 트럼프가 놓겠어요 그거를? 절대 안 놓지. 앞으로도 협상할 때 이걸 쓸 거고요 당연히. 우리도 참여할까 말까 뭐 얼마 전에 안 할 것 같다 해가지고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뉴스 플로우는 7월 내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 쫓아잡지 말자. 네. 예, 이거는 쫓아잡으면 또 물린다. 예, 특히.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그러니까는 이런 이슈는 나왔을 때 내가 일부 매도하는 매매 플레이적인 이벤트 거리로 참여하시는 게 제 개인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리해서 보고 쫓아잡지는 말자. 강관주, 철강주 대표님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세요? 알래스카 LNG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거는 뭐 지렛대로 활용한다 그러는데 지렛대 부러지겠습니다 그러다가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채팅창에서도 정확히 다들 잘 모르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왜냐하면 오늘 거의 상가 들어갈 뻔한 그 뭐 DY 철관 그쪽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아니 매출의 절반이 상하수도 강관이에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와 1,200원 있다가 5,500원 가면 와 수익이 얼마야? 뭐 이것 때문에 막 들은 것 같은데 예 아니 나머지 한 30-40%가 또 그쪽 석유관하고 가스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더 좋고 강한 종목들은 더 많은데 이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 논외라고 봐져갖고 그냥 그건 잘 매매 잘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된 쪽들이 그 LNG 쪽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 때 한 1, 2, 3월 달까지 괜찮았습니다. 4월 달부터 변화가 LNG 이제 우리 수주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뚝 끊기다 보니까 지금 2분기 때 거의 80%가 줄었다면서요. 예, 수주가.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왜 안 나오냐면 아니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눈치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하고 협의해 봐서 이제 그쪽 뭐 분명히 이번에 나올 겁니다. 8월 달 가게 되면은 이제 자 한 달 동안에 자 너희 우리 그 깎아줄 테니까 만약에 이거 똑같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똑같지 않습니까? 이만큼 불러놓고 자 그거 가지고 내려줄 때는 우리 원하는 거 받아가라. 그건 분명히 LNG 나올 거예요. 네. 그걸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구나. LNG 받고 이제 그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LNG선 발주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미국은 준비 다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또 터미널 지금 하나씩 승인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지금처럼 이제 싸고 좋을 땐 저희가 못 느껴요. 네. 근데 그때 막 이제 그러면 주가 이제 턴에서 이만큼 갔을 땐 이제 여기서 막 한다고요? 싸고 좋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LNG 쪽도 챙기는 게 맞는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뭐 그냥 관 쪽 말고 피팅 밸브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밸류체인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정통파라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정통파를. 예. 그런 것들 괜히 사자 가서 하지 말고 예. 그런 느낌이시죠? 지금 이렇게 사줬을 때 사는 게 좋지. 언제 또 거의 막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요즘에 특징주 나왔을 때 그때 막 살려고 그러면은 주가 이만큼 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항상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이거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종목들이 테마스럽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헷갈려요. 몇몇 알고 계신 종목들이.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테마로 접근한 게 아니고 진짜로 LNG로 보고 접근을 했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종목은 혹시 예를 들어 실적도 있고 월간 수주 발표 나오고 그런 종목 아닌가요? 그럼요. 예. 그런 거는 태라고 하긴 테마라기 근데 좀 그렇잖아요. 안 움직이면 또 한 달 쉬고 네. 그러면 이제 LNG 안 될 것 같아 똑같이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의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매매하다 보면 까먹습니다. 이게 그건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뭐 대표님 말씀대로 한두 달 정도만 기다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장품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앞서서 또 대표님이 상반기 화장품 수출 관련해서 통계 가져오셔가지고 이 내용 보고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상반기 화장품 수출 요약을 딱 똑부러지게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예,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한 15%두 자릿수 늘었으면은 잘한 거죠. 역대 상반기로 최대치. 4월부터 확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힘을 받았고, 그러면 하반기는 이만큼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일단 만만치 않은 게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죠. 관세 여파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미국의 소비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이상 없이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물가가 살짝 올랐는데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거기서 이제 화장품을 예전처럼 무슨 뭐 럭셔리 소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 그러니까 연권님도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없어도 화장품은 그냥 쓰는 거다. 필수 소비재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 갑자기 왜 저한테 상처 주신 것처럼 말을 해서 하시는 거죠? 갑자기 삼성전자가 생각나가지고 삼성전자 안 올라간다고 화장품 싼 거 사고 그러지 마세요. 네, 소소한 그런 구매를 많이 하죠 화장품들은. 마음이 적적할 때. 그렇죠. 뭐 굿즈 사시고 그럴 때 연락하세요. 버카 드릴 테니까. 네, 연락하세요. 진짜 연락 드릴 거예요. 예. 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요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하반기는. 근데 그런 쪽에서 큰 이상 없게 됐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북미만 보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중국은 줄었지만 한 19.6%, 미국은 늘었는데 17.7%. 그러니까 거의 없던 게 상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만큼 했다. 그런 쪽들인데 일본, 베트남 쪽 같고 여기가 이제 다크호스죠. 폴란드가 전년 대비해서 133% 증가. 저희 이제 거점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유럽 점령했으면 다음 뭐 중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되게 되면 이런 정도의 두 자릿수의 성장은 계속 이어주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마스크팩 수출이 가장 많이 늘었대요. 품목별로는 33% 증가했다.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는 뭐 두 글자 회사가 이게 쫙 제대로 많이 갔었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줄었다가 늘었다가 뭐 이런 쪽으로 가왔는데 의외로 또 지금 중화권 때는 조금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베트남도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갖고 동남아 쪽에서 높아가면서 그나마 친한류 쪽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저희 좋은 이미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연합뉴스 경제TV 볼 수 있으니까 이쁘게 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인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일단 화장품 쪽에서도 예전에 알고 있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뜨는 거는 조 단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조 단위의 회사들이 APR이 뭐 하는 회사야? 아직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런 쪽들 달바 글로벌 뭐 이런 것들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연간 성장률 50% 이상씩 다 보여주는 쪽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기준으로 나가게 되면 정점이 뭐 2027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6년 7년까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또 조 단위의 시가총액이다. 매매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비중이 아직 적다 그러면 이런 거 플레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좀 큰 것들 쪽으로 포인트 맞추고 거기서 변화를 같이 이제 또 끌고 가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게 ODM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몇몇 개 또 섹터를 봐가시면서 대표적인 거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막상 빠질 때는 너무 올랐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성장이 계속되는 중이니 빠질 때 매수할 만하고요. 한두 개 종목들은 일부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와서 주주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 많이 말아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두 개 종목은 신고가를 이미 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까 APR도 말씀하셨고 달바 글로벌은 진짜 거의 10% 가까이 신고가죠. 올랐네요. 신고가. 지금 그냥 너무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좋은 거 하는 게 맞습니다. 이쪽 매매하실 때는 특히 오늘처럼 오를 때 외인기관 강하게 들어온 것들이 맞고 막상 이제 좀 작은 것들을 좀 니치마켓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지금 저도 매매를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 이게 작은 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거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섹터밖에 없어서 확산될 땐 거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이익 되는 쪽으로 외인기관이 그냥 붙여서 그냥 계속 쏘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중 조정이 나올 때라든지 그냥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가 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입장에서는 그 섹터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철회했죠. 맞아요. 네. 철회하면서 신고가를 바로 쏘더라고요. 이런 것 자체도 이쪽 섹터를 쳐다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이 있기 때문에 철회하더라도 아무리 그러더라도 안 좋으면 안 사거든요. 신고가 안 쓰거든요. 좋으니까 철회했으니 그냥 다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지속된다. 단 시장에 주목받는 거 몇 개 압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빠질 때 천천히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앵커님한테. 네. 그 달바 글로벌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매니아층이 꽤 있긴 있어요. 매니아층이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비건 화장품이 그렇게 그쪽에서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냥 효과가 좋대요. 그럼 에이프릴 스킨 이거 많이 써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안 쓰는데 아, 그 몇 가지 네. 그 말씀하신 뭐 스킨이나 뭐 에센스 미스트 네, 네. 저희 지금 제작진 분들 중에 한 분이 쓰고 안 쓰신다고요? 계시고, 네, 아. 제 절친들 중에서도 몇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선물로도 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암기를 하거든요. 보면서 예. 일단 그런 거 있구나 이거 좋대. 네, 그래서 네, 성장률이 네. 얼마고 이거 암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야죠. 제가 인간 지표로 가끔 말씀드릴게요. 어떤 화장품이 요즘 핫한지. 예. 네, 그럼 네. 어떤 화장품이 핫해요 요즘에? 이제 다 말씀드려도 돼요? 뭐 어차피 다음 조방원 이슈로 가시죠. 네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2개 남았으니까. 조방원 이슈 질문. 아니, 네. 오늘 또 보니까 뭐 에이블 CH인가 그게 또 그 맞아요. 미국 그분이 또 선정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불닭 효과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예, 그분이 또 그 뭐죠 미샤 그거 네네네. 막 또 그리고 한 번 해먹었던 종목인데 다시 될까요, 대표님? 그런 종목? 옛날에 한번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15년 이때. 놓고 하겠어요. 좀 네. 해 먹었다는 단어 때문에 제가 지금 예, 그냥 그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종목들에서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근데 그 정도 급까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게 파장이 들어갈지가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네. 알아서 뭐 돈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모르죠. 알아서 그렇게 손대됐다 그러면 그 저희 제니 효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서 뭐 토크쇼 나가가지고 막 무슨 불닭 소스 먹게 해서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 네. 내 가방에 뭐 있게 짜장 뭐 이런 거 막 과자, 농심 과자 막 예. 이렇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멜론 킥? 맞아요. 바나나 킥 말고 제니님의 픽. 네. 그거 맛있어요. 그럼 이것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예, PPL이다 보니까 PPL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위원님 조방원으로 네. 아닙니다. 다음 이슈가 있어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정을 노려서 요즘 많이 샀다는 기사가 있는데 너무 훌륭하게 매매를 한 거라는 것도 있고 뭐 좀 성급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요. 부장님 네. 먼저.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꼭 조방원이 아닌 잘 나가는 섹터가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접어들었으면 5개가 같은 섹터가 있으면 분명 5개 중에 1-2개는 실적 좋고 나서 하나는 타락할 거고요. 1-2개는 1-2개 정도가 좋게 나와가지고 그게 신고가로 가면서 그 섹터를 이룰 겁니다. 맞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 너무나도 기분 나빴죠. 대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이 너무 기분 나빴을 거예요. 특히 주도주 위주로 들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평가 금액이 이만큼씩 차이가 나셨을 겁니다. 일단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선수거든요. 금요일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면 오늘 내일 파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실적에 대한 확인보다는 일단 좋은 거 내가 바이더딥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당장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8월 초에 가든 7월 말에 가든 일단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추려지는 시기에 여러 번의 매매 플레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을 땐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올랐을 때는 일부터 털어가지고 이제 현금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내 종목이 이제 실적이 내일 나온다 했을 땐 그때부터 긴장해야죠. 긴장해야 됩니다. 실적 시즌에는 항상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여기가 지금 워낙 섹터가 넓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매매는 하자. 하지만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갖기에는 일단 아직은 우리가 2분기 실적 확인해야 될 게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요 섹터들 워낙 주도주였고 관심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떨어진 걸 이용해서 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는 거를 떨어졌을 때. 일단 뭐 지난주부터 계속 사셨을 것 같아요. 단가 낮춘다고 물타기. 근데 원래 물타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물타기는 하지만 그걸로 이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주였다 그러면 물타기를 200주, 300주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게 하셨던 간에 어떻게든 단가 낮춰가지고 만약에 조금만 올라도 수익권이다 그러면 줄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못 하세요. 이때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새로운 V자로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올라갈 때도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를 해서 저처럼 이제 빗줄딱 안 맞게 그 타이밍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조금 좀 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무조건 이제 그러면 저항 때도 있고 직전 그러니까 마디를 만든 직전 고점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 조금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부담 없이 가셔야 되는데 또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계속 샀어요. 덩치 이만해졌고 단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불타기야. 그러면서 쫙 올라갈 때 거기다가 또 더 이만큼 커지게 또 물타기를 또 신용까지 막 역시 이제 돈 붙을 때 해야 돼. 그러다가 거기서 한 번만 탁 꺾여지면은 거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망가집니다. 네. 내 심리가 확 꺼집니다. 그러면 수익 벌었던 게 막 레버리지까지 썼다 그러면 이게 확 꺾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 나 여기서부터 여기 왔을 때 기분 좋았는데 여기서 요거 뻑 빠졌는데 레버리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본전에 와 있어요. 이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네.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 때는 일단 수익 나면서부터는 저점 들어간 거 조금씩 줄이세요. 들어가서 요 정도는 한번 실적하고 끝까지 볼까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쯤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냥 무조건 좋을 거야라고 하는 거다. 그것도 맞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원자력은 덜렸습니다. 깔끔하게 이번에 아주 그냥 실적 시즌에 뭐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줬더니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게 가스터빈 얘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끄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전 원자력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냥 저는 털렸다. 갖고 계신 분들 두해빌 화이팅.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오늘 급등했는데 두해빌. 마음을 아프게 또 네. 쓰시네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잘 가라 이렇게 해서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그 조선은 저는 기대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뭐 아무리 뭐 좀 최근에 나왔던 얘기 가지고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후판 가격 아니 후판 가격은 하반기 어떻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90만 원, 100만 원대 톤당 그렇게 유지를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는 그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저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기자재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같이 더 빠졌어요. 이런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고 방산이 요게 좀 고민이에요. 방산이 지금 얘기로는 뭐 이렇게 이거저거 들어보다 보니까 모 업체는 납기가 생각보다 약간 지연된 게 있어가지고 그만큼의 실적이 못 나올 거라고 뭐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하나에어스페이스 막 그것 때문에도 출렁 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재현되나 싶어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연은 당연히 기회라고 봐야겠죠. 그것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이건 또 루버니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실적 발표 때는 관세 없고 저희 예전하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관세 없고 실적 성장 붙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적어도 이만큼 빠졌게 되면 그 절반까지는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무리했다 생각하시게 되면 좀 슬림하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부담 없이 또 살 종목 많아요 강세장인데 뭐 이거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관련해서 이제 부장님도 오늘 시장 읽으시면서 가져오신 이슈 중에 하나가 주도주와 비주도주에 대한 편견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어떤 예. 이유로 가져오신 걸까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시장 컬러가 물론 그날 바뀌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흔들립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섹터에 대한 확신은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자료를 많이 읽고 그런데 그 자료를 읽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게 조방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예요. 혹은 다른 섹터에 안 움직이는 다른 섹터예요. 그럼 그거 사야죠. 그런데 계속 주가에 따라서 말하는
논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0 언저리에 가면 2,900 요 갭 깰 것 같아서 3,100이 50 넘으면 다시 3,100 갈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랑 주식이 갖고 있는 속성은 똑같은데 그날 움직임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 특히 더 지난주 화요일 날 와서 대표님 저랑 무슨 얘기 하다 갔냐면 잘 털리지 말자 그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털리게 했죠. 금요일 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털리지 말자는요. 내가 얼만큼 컨빅션을 갖고 공부를 했느냐, 내가 보고 있느냐 차이인데 요 며칠이 참 막 털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 실적 시즌은 더 털게 할 거거든요. 더 많이 털게 할 겁니다. 끝났다고 하고요. 조선주 안 갈 때는 또 이제 중국 업체 얘기 나오면서 점유율 격차 또 나올 겁니다. 조선 얘기할 때는 또. 근데 우리가 좋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고부가 가치선 이번에 수주 골라받는 거 양질의 수주. 그래서 이익률 좋아진다. 좋을 때는. 논리 같은 얘기를 우리는 상반기 회자를 했는데 말하는 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이번 시즌에는 잘 털리지 말고 좀 실적 잘 보면서 잘 버티자 이 말씀 꼭 드리고 별로 싶습니다. 주도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올 것 같으면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냥 시크리컬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은행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장 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렌드가 바뀐다는 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았으면 이미 다 털렸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